안녕하세요 인인들. 요즘 계속 비가 오고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환경인데 이때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동네형 있어버립니다. 장안의 화제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 청약이 1000대 1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1500대 1도 넘었을 것 같아요. 느낌상 뭐 1600대 1 어딘가에서 마감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20, 30대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청약을 들어갔다,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한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영원까지 끌어모은다는 게 나면 대출, 내가 갖고 있는 예금 뭐 다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원래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신용대출,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사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첫 집을 사실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끌할 때 영끌을 다 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퇴직금 정산이 되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좀 하시길 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어떤 회사냐? 게임 회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게임 회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퍼블리셔와 개발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우리는 종합 게임사야 라고 얘기하지만, 현재까지의 오늘날 2020년 9월 2일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에 가깝습니다. 퍼블리셔는 뭐냐?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통사라고 하면 그럼 게임 회사가 아니고 유통하는 회사인가요?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건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임의 유통 방식은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RS, 레비뉴 쉐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을 매출이 난 다음에 프로핏 쉐어가 되겠네요. 사실 여기는 수익을 5대5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이제 레비뉴 쉐어가 되면 매출의 몇 퍼센트, 뭐 일정 부분 5%나 뭐 10% 정도를 개발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케팅하고 유통을 다 할게 라는 식의 유통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되든 저 방식이 되든 큰 거는 그냥 뭐 러닝 개런티처럼 처음에 계약금 뭐 얼마 주고 그다음 팔리면 나눠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할게 라는 식의 이제 유통 구조가 게임 쪽에서는 이제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통사와 개발사가 가깝잖아요. 유통사가 게임 회사를 한두 군데 만나고 알겠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게임 개발사들이 1000개씩 된다고 해요. 그래도 게임 유통사니까 누가 왕년에 잘했고, 아니면 가봤더니 여기 반짝반짝한 젊은 친구들이 신박한 게임들을 막 만들고 있어, 이런 거에 밝잖아요. 그래서 게임 퍼블리셔가 돈을 벌 확률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생기면 통으로 인수를 하기도 해요. 지분을 투자해서 그럼 우리가 40%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보니까 괜찮아, 될성으로 떡잎이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인수를 하거나. 근데 또 인수는 좀 복잡하고 만만치 않으니까 그 전에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는 거죠. 개발사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개발사는 말 그대로 게임을 정말 통짜로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는 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이렇게 큰 주축으로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발을 해요. 그러면 개발을 한다는 게 맨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 그러니까 뭐 건설로 치자면 땅 파가지고 집을 짓는 거냐? 건설도 흙 퍼서 짓지는 않아요. 뭐 밑에 땅을 잘 다지는 회사가 와서 하고, 여기 위에는 또 올리는 걸 잘하는 누군가가 외주를 하고, 인테리어 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게임도 그런 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티 같은 엔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엔진을 사와가지고 일종의 가공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게임 만드는 게 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뉴얼처럼 조립을 한다라기보다 내가 창작을 하는 거죠. 레고로 블럭 만들기 같은 식으로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주 옛날에 게임 환경 80년대 90년대 환경보다는 굉장히 많이 모듈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내세우는 가장 큰 최대 장점, 카카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좀 반칙 같기도 한데, 우리 카카오야, 니네 카카오 몰라?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게임 퍼블리셔로서 우리는 MAU가 4,500만이야 인구의 87%, 대한민국 인구의 87%가 카카오를 쓰고 있어. 사실 87%면
대한민국 사람은 카톡을 써. 우리는 그런 플랫폼을 점유하고 있는 퍼블리셔야. 감히 어디서.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퍼블리싱, 개발 이 세 가지를 다 해. 이게 누구 모델일까요? 이게 중국의 텐센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이 카카오 게임즈 IR자를 보면 대한민국의 텐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개발, 퍼블리싱, 플랫폼 다 있어. 우리 짱이야. 우리 종합 개발사야. 그리고 영역, PC, 모바일, 뭐 AR 우리 가리지 않아.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카카오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국내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카카오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해외도 잘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상반기 유럽에서 247억, 북미에서 371억 했어. 매출의 30%가 넘어. 우리 해외에서도 좀 한다니까? 이게 이제 카카오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재무자료 살짝만 보고 갈게요. 매출 2020년 상반기에 어땠냐? 2030억, 영업이익 287억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근데 2019년에 매출이 어땠나? 3,560억을 했고 영업이익이 350억을 했어요. 좀 2019년에 비교를 하면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올해 상반기 매출을 2배에서 볼게요. 2배에서 본다고 하면 작년과 비교하기가 좀 좋으니까 작년에 3,500억을 팔았고 올해는 상반기를 2배 하면 4,060억. 매출은 뭐 15% 정도 느는 건가? 엄청나게 늘지는 않네. 한 10% 좀 넘게 느는데 영업이익은 상반기 걸 2배 하면 574억, 작년에 350억.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졌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수익성이 왜 좋아졌지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를 작년에는 318억 정도 썼고 재작년에 396억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1년에 300억에서 400억을 쓰다가 올 상반기에는 53억을 썼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더 한다고 해도 100억 좀 넘게밖에 마케팅비를 안 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제 재무제표 마사지라고 하는데 상장을 대비해서 영업이익 수익성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거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다들 하는 거니까 그러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카카오가 하는 얘기는 또 뭐냐면 종합개발사여서 우리는 만들고 팔고 뿌리는 거 뭐 다 해. 해외에서도 해. 그런데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게 지금 다 해.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잘하리라는 건데 이제 카카오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카카오 소속이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 웹툰, 뭐 소설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 M, 여기 뭐 아이유, 현빈, 뭐 이민호 씨 있는 카카오 M이라는 건 이제 멜론까지 합숙하면서 이제 음악이랑 엔터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페이지, 그다음에 M 이렇게 해서 우리는 IP가 엄청 많아. 뭐 IP를 이용해서 게임이 계속 나온다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카카오가 이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공모주 청약을 하실 때는 증거금이라고 해요. 증거금을 이제 내가 청약한 주식의 50%를 넣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삼성증권에서 6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6만 주 기준으로 청약을 하려면 돈은 얼마가 들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삼성증권 기준으로 6만 주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14억 4천만 원어치를 신청을 하면 이게 한 주당 가격은 2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2만 4천 원 곱하기 6만 주를 하면 14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증거금 50%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억 2천만 원을 내면은 청약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000대 1 기준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000대 1이 아니고 제가 1500대 1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정도에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까 6만 주에서 1500분의 1을 해보면 40주 정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7억 2천만 원을 넣으면은 아마도 96만 원어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0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7억을 넣으면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며칠 뒤에 나머지 금액 7억 2천만 원을 넣었으니까 100만 원을 빼고 7억 1,9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뭐 2, 3일 뒤에 돌려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서블은 그럼 여기 들어갔냐?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7억 2천만 원의 현금, 뭐 줄여서 7억 2천이 아니고 7,200만 원 넣으면은 10만 원어치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뭐 10만 원은 뭐 그때 봐서 사도 좋고 안 사도 그만이고 10만 원 사가지고 이거 뭐 4배 오른다고 해도 뭐 40만 원 버는 거라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빚내서 B2 하신다는 분들에게 이게 빚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출 받아갖고
청약 증거금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좀 며칠 뒤에 다 돌려받는 돈이니까 뭐 이자 비용 몇천 원, 몇만 원 내는 거야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쓰게 돼요. 이게 주식 투자 증거금으로 넣었던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삼성증권에 들어가 있던 뭐 하나투자증권에 들어가 있던 주식 계좌에 들어간 돈이 물론 얼마든지 이체하게 하면 바로 이체가 되겠지만 투자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람의 심리상 이걸로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빅2에서 청약을 하셨으면. 근데 청약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그 분이 당신이라고 치면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선수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3천만 원만 털려도 인생에서 한 3년쯤 날아가요. 무슨 소리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1,0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내 인생에 고생한 3년이 투자를 잘못해서 휙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정말 조심해서 투자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왜 이렇게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냐면 퍼블리싱 능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유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21년, 22년, 23년 계속 이런 출시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업계에서 역량과 능력을 인정받은 플레이어들이 만들고 있고, 그걸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 인수를 하기도 했고 큰 폭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텐데, 사실 어떤 게임이 터질지는 잘 몰라요. 이제 터진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랑 비슷해가지고 큰 게 꼭 성공하진 않아요. 기대도 안 했던 게 성공하기도 하고, 막 수백억 들어간 대작이 이게 뭐야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런 투자여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IP, 웹툰과 카카오 M 이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서 언젠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거야,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IP 사업은 언제나 그렇듯이 흥행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언맨으로부터 출발한 이 마블의 생태계, 마블의 히어로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언맨 1탄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이언맨이 그 정도로 성공할 거라는 건 마블도 몰랐어요. 그치만 이제 대세가 그런 IP와 게임이다, 대세에 올라타자라는 거여서 지금 주가 예측을 보자면 증권사들은 28,000원에서 33,000원 요 사이, 그래서 공모가에서 4,000원에서 9,0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로 오를 건데 공모가는 왜 24,000원이냐? 이거는 공모의 흥행을 위해서 이 회사의 가치, 시가총액이 예상된 것보다 그래도 한 20% 정도는 일반적으로 좀 낮게 공모를 합니다. 왜냐면 공모가 만약에 실패해,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0.9대1이라고 하면 IPO를 한 회사도 그렇고 이걸 담당한 주관사도 그렇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낮게 설정을 하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래서 공모주는 물론 하면 좋은데 이렇게 1,500대1씩 가는 경우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물론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반론이 있나 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큰 돈들, 카카오 게임즈 6만 주를 투자하려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돈 많은 사람만 많이 가져가는 건가요? 라는 그런 민원들, 그런 불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공모주 청약하는 방식이 좀 바뀔 거라고 해요. 이미 그걸 추첨제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나라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공모주 청약에 꼭 증거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필요한 만큼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추첨하겠다, 뭐 이런 제도로 소액 투자가에게 꽤 유리하도록 곧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항상 재고가 있는 실물을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고 없는 컨텐츠 파는 회사들 늘 부럽습니다. 늘 부럽고 늘 존경합니다. 네, 언제나 건승하시고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잘 되고 IP 산업도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